안녕하세요. 주머니 속 관심 하나만 가져오세요. 마음 가득 쌓인 취향과 수다를 터는 여기는 사담 세탁소입니다. 자, 오늘의 사담 주제는 저번이랑 같은 네, 요즘 보는 콘텐츠에 대해서 뭐 다 상관없어요. 뭐 책이든 영화든 뭐 소설이든 뭐 드라마든 연극이든 상관없습니다. 얘기를 좀 해볼까요? 뭐 최근에 본 것 중에 좀 추천하고 싶은 거 있으신 분? 나는 이게 보여준 적이 있는 책인데 1월에 내가 읽기 시작한 책이 있거든. 그걸 드디어 최근에 완독을 두꺼워서 약간 3개월 4개월 정도에 걸쳐서 네. 그 작은 땅의 야수들이라는 소설을 드디어 완독을 했는데 다 읽고 나니까 너무 추천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런 엽서소설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뭐랄까 좀 소중한 책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갖고 왔는데 2023년에 나온 작품이고 그다음에 김주혜 작가님이 쓴 책인데 이분이 한국계 미국인이셔. 그래서 원래 영어로 쓰였고 그 다음에 박소연 역자가 번역을 한 그런 책이고 특이한 게 작년에 톨스토이 문학상 수상했어. 나도 이게 제목 어디서 들어봤나? 드라마화 됐었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드라마화 될 법해.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미 판권 넘어갔을 수도 있어. 넘어갔을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이게 그 표지가 되게 눈길을 끄는 표지인데 그 호랑이 등이 있고 이게 약간 산맥처럼 묘사가 돼 있어. 표지가 그래.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산맥처럼. 좀 PD세요? 홈쇼핑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작년에 한강 작가님이 이제 노벨상을 수상하시고 그 비슷한 시기에 이 수상 소식이 들려서 맞아. 그래서 관심을 묻힌 갖고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 그리고 또 한국계 미국인이셔서 오히려 좀 관심이 덜했다 맞아.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그때 좀 알게 된 책이라서 딱 표지를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표지가 이 얘기 한번 하지 않았나? 했어. 그래서 이 표지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이 이야기 흐름 자체가 이 신났다. 호랑이 등이 산맥처럼 된 것처럼 흘러가. 정말 표지를 잘 뽑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무 기대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시대적 배경은 일제강점기부터 독재정권까지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흘러가고 그다음에 되게 여러 명의 인물들이 나와. 그 시대를 살아갔던 뭐 기생도 있고 무슨 호랑이 사냥꾼도 있고 일본 장교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약간 태백산맥이나 토지 같은 느낌도 약간 그런 느낌이고 드라마 보셨던 분들은 미스터 선샤인 같은 느낌을 좋아하시면 시작하기가 쉬울 거야. 아마 시대가 약간 비슷한 파친코 시대. 같은 것 느낌도 그래서 파친코 있고. 같이 언급이 많이 되더라고. 이분이 또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그치. 그래가지고 같이 언급 많이 되고 약간 되게 두껍거든? 그래서 이런 좀 호흡이 긴 소설을 좋아한다. 그리고 인물들이 여러 명 나와서 서로 결국엔 다 연결되는 그런 흐름을 좋아하면 정말 추천. 그래서 정말 근데 이게 자리에 앉아서 쭉 읽기는 쉽지 않아. 왜냐면 되게 묘사가 자세하기도 하고 인물도 많이 나오고 약간 그래도 엄청 장편이고 또 막 여러 권 있고 이런 책은 아니지만 두껍다. 그래서 나는 약간 병렬 독서를 하면서 조금씩 612페이지네. 그리고 이게 소재다 보니까 뭔가 너무 바쁜 시기나 그럴 때는 쉽게 손이 안 가더라고. 그럴 것 같아. 그래서 그 좀 마음에 뭔가 재미있는 얘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추천을 하고 잼예 중독. 그리고 난 이 책을 또 추천하고 싶은 이유가 이 작가님이 그 비영리 단체 중에 한국 범보전 기금이라는 단체 홍보 대사셔. 그래서 표지가 이런 이유가 있네. 내가 봤을 때 이 책을 집필을 되게 오래 하셔서 그 기간에 시작을 하신 것 같아. 그래서 한반도의 그 야생 호랑이랑 표범을 복원하는 일을 지원을 한다는 거야. 우와, 신기하다. 이 단체가 너무 멋있지 않아? 이 표지랑 너무 잘 어울리고. 아니 되게 일관된 세계관이네. 그래서 이 작가님도 아직 나는 너무 흥미로운 분인데 이게 데뷔작인 거로 알고 있어. 데뷔작이라고? 데뷔작인데 톨스토이. 그러니까. 근데 읽어보면 왜 톨스토이 문학상을 받았는지가 이해가 돼. 약간 톨스토이 같은 느낌이 좀 있나? 그 사랑과 평화 같은 느낌이 좀 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참 색깔이 자기 색깔에 맞게 상을 줬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 나도 그때 하나가 예전에 얘기했을 때 그 장바구니에만 넣어놨었거든. 교보문 장바구니에만 진짜 추천. 넣어놨었는데 봐야겠다. 지금 약간 아름아름 소문 타고 있는 느낌이라서. 표지에 글로벌 OTT 영상화 예정. 그래? 나는 책 있는데도 몰랐네. 원래 이게 약간 그 헐리우드 제작사들이 약간 팡권 사는 게 취미인 애들이라 팡권 쇼핑이 이 정도 유명해지면 바로. 이게 좀 나는 좀 이거 뉴스 막 봤을 때 좀 안타까웠던 게 이게 톨스토이 문학상의 그 어떤 상의 위치가
그 국제 정세 때문에 그치, 그치, 약간 그치. 좀 맞아. 약간 따시키는 느낌도 맞아. 좀 없지 않아 있었어가지고 이게 하필이면 한국 개미국이 시기가 안 받았을 때 좀 좋은 시기 그 멘부커상 사실 한강 작가 채식주의자 나왔을 때도 그 맞아요. 시기가 좋았잖아. 맞아.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딱 나와가지고 좋았는데 요번엔 조금 그게 좀 안타깝긴 했는데 뭐 어쨌든 추천합니다. 그 드라마도 잘 나왔으면 좋겠다. 드라마의 확률이 높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근데 막 파친코 같은 경우에는 그 여성 주연을 내세워서 어쨌든 약간 현대 사회에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좀 트렌디하다고 해야 될까 파친코는. 근데 이 책은 그렇잖아.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이고 뭔가 고전적인 그런 면모. 그리고 인물이 뭔가 그런 현대적인 면모를 집어넣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 역사책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진짜 톨스토이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 K 톨스토이 같은 느낌이구나. 그 시대의 인물을 이용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라서 그 목적 의식이 좀 빠져 있는 느낌이구나. 맞아. 그래서 좀 너무 기대되는데. 쭉 흐름을 따라서 읽으면 마지막에 뭔가 생각을 하게 돼. 결국에는 그리고 다들 연결되기도 하고. 되게 끝까지 완독했을 때 되게 보람이 있는 책이었던 것 같아. 맞아. 또 긴 책이 약간 그 정복감이 있잖아. 맞아. 내가 이거 다 읽었네. 이거 다 읽었네. 야 이거 오늘 비고 자도 되겠는데 이거 내가 다 읽었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그렇습니다. 아니 나는 오늘 책을 갖고 오진 않았는데 원래 내가 최근에 비슷하게 좀 긴 책을 다 읽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아담 비드라고 그 조지 엘리엇 소설이거든. 근데 진짜 이게 아나의 조지 엘리엇 소설들 중에서도 약간 처음 들어봐. 이게 데뷔작이야. 제목이 뭐라고? 아담 비드. 아담. 그래서 심지어 이게 나오는 출판사도 하나밖에 없고 심지어 2권이야 빡치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책보다 더 두꺼울 거야. 너무 합치면. 처음 보는 책인데. 되게 안 유명한 책인가? 근데 이제 19세기 배경으로 하고 있고 감리교. 감리교 얘기를 좀 하는 감리교 여자 목사가 주인공 중 한 명이거든. 그러니까 청춘 4명이 주인공으로 막 이렇게 재밌을 것 같아. 얽히고 설키는 그런 뭐 사랑이 막 서로 사랑했다가 배신하고 때렸다가 막 이런 내용이거든. 근데 그 감리교 그게 좀 핵심이어서 약간 종교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너무 웃긴 게 그 보통 역자가 초반에 역자의 말 같은 걸 보통 초반에 잘 안 넣잖아. 근데 이 교수님께서 저 이화여대 교수님이더라고. 교수님께서 앞에다가 되게 많이 넣으셨는데 되게 잘 쓰시긴 했는데 좀 많이 넣으시긴 했어. 한 24페이지 돼 이게. 그러니까 책이 원래 두껍기도 한데 그래서 이제 왜 이 감리교 관련된 내용이 왜 나왔냐 뭐 이런 역사적 배경 약간 강의를 해주셨어 초반 부분에. 근데 되게 유익해. 근데 그리고 그 되게 특이한 게 성경에서 따온 대사들을 진짜 많이 치거든 이 소설 전체가. 근데 그걸 다 주석을 달아두셨어. 뭐 어디서 나왔고 그래서 약간 책 보는데 약간 논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주석이 책의 반인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분 되게 오타쿠신가 봐. 맞아. 약간 감리교 오타쿠신 거. 약간 그러니까 종교적인 색채가 좀 세. 근데 그래서 초반에 솔직히 좀 거부감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이 책을 왜 샀냐면 내가 약간 그 연례 행사로 약간 그 지적 허용이 터질 때가 있어. 그래서 갑자기 축사할 때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뭔지 알아. 그런 오픈 마켓 쇼핑몰에서 나는 쿠팡을 잘 안 쓰는 편인데 그 G마켓이나 옥션 이런 데서 행사 같은 걸 할 때 그 중고책 같은 거 행사를 막 할 때가 있어. 아니면 그 출판사에서 뭐 파손으로 돌아온 책들 같은 거를 막 싸게 행사를 할 때가 있어. 그래서 그 한 페이지에서 막 골라 살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 그때 눈에 좀 띄었어. 근데 처음에 읽을 때는 막 너무 막 교수님이 막 24페이지 동안 막 성경 얘기하시고 막 이래서 감리교의 역사를 막 얘기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감리교가 어쨌든 이게 감리교가 약간 신교랑 같은 느낌으로 그 기존 그거에 좀 다른 색깔로 나오기 시작한 교파니까 그게 초반에 좀 갈등이 좀 있었대요. 나도 처음 알았거든 이 책 읽으면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나오는데 너무 지루한 거야. 내 책이 2권이잖아 심지어. 그래서 덮을까? 근데 내가 책 중간에 안 읽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래. 거지 같아도 무조건 다 읽어야 돼. 나도 참된 독자네. 그래서 좀 짜증 나는 거야. 괜히 샀다. 그냥 밤 부드러워 같은 거 살 거라. 막 그래서 스코피즈 제라드 거 살 걸 그냥 이러면서 막 후회를 했는데 막상 그게 들어가고서는 되게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충 내용이 그 아담 비드라는 되게 정말 그 전형적으로 그 성경에서 좋아하는 남자 캐릭터가 있어. 그러니까 키도 되게 펀치라고 막 일도 잘하고 아버지한테도 잘하고 약간 그 청교도적인 그런 캐릭터야. 근데 되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고 뭐 이런. 근데 막 가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막 이래. 근데 이제 그 동네에 그게 이제 무슨 영국 외곽의 동네인데
가상의 동네더라고 또 심지어. 근데 동네에 되게 화제인 여성이 있어. 근데 그 여성이 감리교 교회인데 목사인 거야. 근데 이게 너무 그 당시 19세기, 18세기 배경이 너무 파격적인 거지. 근데 또 그 설교를 또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울고 막 그래. 막 그 사람 설교하면. 그 페이지가 약간 웃긴데. 그 설교 그치. 그러니까 지금 감성은 아니야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옛날 감성이야. 그러니까 약간 그 반지의 제왕 원작 책에서 막 회의할 때마다 막 회의 한 번씩 하면 막 50페이지씩 회의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설교도 되게 막 길게 나오거든. 근데 그런 부분 좀 지루하긴 해. 근데 그래 재밌어. 왜냐면 또 다 그 오타쿠 교수님께서 다 주석을 달아놓으셔가지고 어디서 쓰였는지 해석까지 써놓으셨어 주석에다. 그러니까 주석이 아니야. 해석을 또 써놓으셨어. 어디서 무슨 이거는 뭐 어디를 따와서 뭐 창세기에 뭘 따와서 이렇게 쓴 것 같다. 뭐 이렇게 다 써놓으셔가지고 되게 재밌어. 근데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거기서 이제 아서도니손이라는 그 지주 다음 넥스트 지주. 그러니까 그 지주의 아들을 손자인데 이제 그 중간에 받을 사람이 없어서 그 지주가 될 사람이 있는데 이 새끼가 그 동네에 그냥 그 되게 낮은 계층에 있는 농장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소작으로 운영하는 그 조카 애랑 이제 정분이 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근데 원래 이제 둘이 절대 이어질 수 없는 사이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이상한 그거지만 신데렐라 스토리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안 되는 커플인데 이제 둘이 뭔가 이제 부적절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그 헤티소렐이야 그 여자애가 그 낮은 계층의 여자애가. 근데 이 헤티소렐을 그 아까 그 건장한 가난한 청교도 청년이 좋아해. 그러니까 이게 약간 결혼이 그럼 그 넷의 이야기야? 그 결혼이 약속될 것 같은 그 느낌인데 이제 그 둘이 몰래 연애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또 들켜 아담비드한테 그 건실한 청년한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각 관계 그런 느낌. 물론 이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감리교 목사는 좀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포함이 돼 어쩔 수 없이.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이야기로 퍼져. 왜냐면 헤티소렐이 임신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러면서 되게 종교적인 문제로 포함돼서 되게 다크하게 흐르는데 이게 이것도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보는 게 좀 나쁜 편견인 건 알지만 이게 여성이 써서 그런지 그 선을 안 넘어. 그러니까 1900년대 소설, 그러니까 19세기 소설인데도 안 그 여성을 맞아. 그 여성을 뭐 일정 이하로 깎아내린다라든지. 근데 여기서 되게 웃긴 게 그 옛날 소설도 그렇잖아요. 폭풍의 언덕도 그렇고 보면 갑자기 그 화자로서 작가가 막 얘기하는 페이지 있잖아. 그치. 자 누구를 이 아담비들을 보라.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 사람. 맞아. 이 뭐 독자들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 난 이게 되게 익숙하지 않았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 소설을 읽게 된 것도 좀 시네마이랑 관련이 있는 게 뭐 하라가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하라랑 메이랑 뭐 예전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뭐 책 얘기가 나와서 책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잘못됐다 좋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 소설을 안 읽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 소설밖에 안 읽는 거야. 근데 나는 인문서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이론서나 인문서를 더 관심 있어 하는 편이어서 그런 책들을 좀 주로 많이 봤더라고. 그러니까 의도치는 않게. 그러니까 책 자체를 많이 읽는 편은 아닌데. 그래서 그럼 이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나서 저 소설을 내가 사놓은 건 또 있었거든. 그런 고전 소설들 같은 거는 약간 인문서에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걸 읽어야겠다 생각하고 읽었는데 너무 막 초반에 막 성경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헤비한 걸 골랐다. 오랜만에 소설을. 왜냐면 좀 약간 좀 특이한 걸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 그 남들 다 보면 내가 그 전에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었어가지고 완전 메이저를 읽었어서 좀 마이너한 거를 그 조지 엘리엇 소설이나 그 정보가 내 머릿속에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야. 그 조지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잖아. 사실 맞아. 이름이 되게 유명하잖아. 근데 맞아. 막상 우리가 본 작품은 없는 그런 작가여서 그래서 아직 완동은 못했고 뒤에 한 3-40페이지만 남았거든. 거의 한 800페이지 다 읽었고 뒤에 한 3-40페이지 나와서 좀 그래서 더 지루하긴 해. 지금 플롯이 진행이 안 돼. 그러니까 진짜 마무리 단계여서. 근데 이게 스포여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어. 일단 너무 재밌게 내가 거의 자기 직전에만 계속 읽었는데도 그걸 안 놓고 계속 읽을 만큼 되게 재밌어서 혹시라도 1900년대 소설이나 뭐 예를 들어서 폭풍의 언덕이나 뭐 이런 거 그 우리 했던 거 뭐지 오만과 평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보셔도 될 것 같아서. 조지 엘리엇 책은 작년에 미들마치가 그 책이 유명하잖아. 세문전에 들어오면서 약간 난리. 그러니까 그게 되게 유명한 책인데 세문전에 없었는데 새로 들어와서 약간 난리 났었던 기억이 나네. 그렇지. 그러니까 조지 엘리엇이 좀 비교적 좀 소개가 안 된 느낌? 맞아. 번역이 좀
그러니까 그 제인 오스틴이나 이런 그치. 다른 작가들에 비해서는 좀 약간 국내 좀 맞아. 근데 아담비들 읽으면 왜 그런지 알 것 같거든 솔직히. 약간 그 종교적인 게 좀 세.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성경 같은 느낌이 좀 있어 초반에. 그리고 대사에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그런 게 조금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면 조금 장벽이 있긴 하겠다. 네? 소피 갖고 온 건 뭡니까? 나? 내가 가져온 거는 하라랑 약간 결이 맞을 수도 있는데 난 연극을 들고 왔어. 오 대박. 연극 얼마 전에 우리 영화 밖에 나 영화 있어. 오케이. 내가 가져온 거는 연극 아들에게라는 연극이었고 부제는 미옥 앨리스 현이라고 한번 사적인 자리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이거를 어디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짧게 몇 줄만 정리해서 오려고 했는데 A4 용지로 3장 분량이 나와서 아니 무슨 내용인지 스포 없이 살짝만 얘기해줘. 그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얘기해줘. 얘기해드릴게요. 정말 최근에 끝난 아르코 대극장에서 공연됐던 연극이었고 1903년도에 미국 하와이에서 태어난 최초의 미국 시민권자였던 조선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현 앨리스, 그러니까 현 미옥이라는 하라 소개한 거랑 좀 닿는 부분이 있는데. 그치. 실존 인물의 일생을 그린 연극인데 그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뭐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곳들을 전부 다 오가면서 공부했던 지식인이기도 하고 또 정치적인 상황이나 시대적인 상황이 좀 많이 휩쓸렸던 여성이기도 해. 그 시기가 또 그러니까. 그래서 현 앨리스는 독립이나 조국 통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만 공산주의자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남한에서도 북한에서도 버림을 받게 되면서 역사에서 지워지게 됐고 재밌겠다. 수많은 그런 가십들에 둘러싸여 어떻게 보면 역사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인데 뭐 타이틀이 한국판 마타하리, 뭐 북이 고위 간부였던 박헌영의 숨겨진 애인이다, 뭐 미제 스파이다, 간첩이다 이런 자극적인 타이틀에 갇혀서 묻혀있던 그런 한 여성의 삶을 어떠한 스탠스나 뭐 판단을 강요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펼쳐놓으면서 21세기에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런 이것도 팡팡 팔렸겠는데. 약간 새끼 생각도 나고. 연극인데 좋았던 점이 연출이 너무 좋아. 그래요. 일단 연출이 좋고, 그러니까 극이 너무 담담해. 담담하고 담백해. 좀 드라이한 느낌이 좀. 이것저것 좀 떠돌아다니고 치이고 흔들리고 불같은 삶을 살아온 독립운동가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감정이 호소하지를 않고 절제하면서 딱 그 선을 유지하는 느낌이 들어서 나 또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 전형이네. 맞아. 그리고 또 연극의 그 무대가 되게 특이했던 게 좌우에 커다란 벽이 있고 그 흰 벽에다가 조명을 쏴서 그림자를 만드는데 이 좌측이랑 우측의 그림자의 뭐 순서나 크기가 다르게 나와. 약간 그림자 놀이하듯이. 그래서 그림자를 보면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 때도 있었고 되게 뭔가 큰 결심을 하는데 신기하네. 그림자는 반대로 작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흔들리는데 그림자는 반대로 내면을 보여주는 크게 나온다든지 하면서 그 딱 내면을 보여주는 듯한 연출이 있어서 그것도 너무 좋았고 무대가 너무 궁금하다. 그리고 배우가 미쳤어. 배우가 누구지? 내가 되게 좋아하는 극중 주인공이 현 앨리스 역할을 우미화 배우님이 연기를 해주셨는데 내가 왜 안 봤지? 작두를 탑니다. 진짜 작두를 타요. 그러니까 매체에서 이 배우가 연기하는 모습은 많이 찾아봤는데 실제 되게 익숙할 연극을 본 건 처음이었거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 연기 스타일이 너무 내 취향인 거야. 그래. 그래서 좀 더 배로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러니까 다른 뭐 뉴스 같은 데서나 뭐 인터뷰 같은 데서 이 배우의 연기 스타일이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 그 가장 고조되는 장면에서도 100도씨 이상으로 끓지 않고 감정에 매몰되지 않아서 차가운 그런 냉기가 흐르는 배우다. 뭐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번 작품을 보고 너무 공감됐어. 그 얘기에. 그러니까 들끓는 뭔가 호소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감수성에 의지를 해서 그것을 통해서 인물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복합적인 인물을 정말 조금은 이성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인 설득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인물을 그냥 무대 앞으로 데려다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객관적 그 역사나 뭐 감상 같은 걸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이 전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기였어. 아니 그게 사실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사실 연극이 그렇게 하기가 좀 힘들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배우의 매체다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 논리적으로 약한 고리를 보통 배우한테 맡기는
플러스가 되게 많은데 이건 뭐 반대네. 이 배우가 이런 부분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배우인 것 같아서 항상 뭔가 그런 비극적인 사건 같은 한국의 큰 사건들 이런 것들 주제로 한 연극에도 많이 나오시면서 인물의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방법 이런 걸 항상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시고 하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역할이 이렇게 잊혀진 인물은 연기를 하면서도 좀 방어적인 태도라고 해야 될까?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편을 들 수밖에 없고 뭔가 개인적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연기에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정말 끝까지 경계하면서 연기하는 게 너무 잘 보였고 그러니까 이거 어나더 레벨이네 약간. 너무 좋아. 미쳤어. 그리고 이거는 뭐 연기력과는 별개로 진짜 대사가 많거든. 진짜 대사가 많고 이게 3시간짜리야. 근데 어떻게 외워? 주인공이라서 무대 한 번도 밖으로 안 내려가. 근데 무대도 넓어. 대극장이야. 사방을 뛰어다녀. 아니 북한 사투리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울고 스파이 같은 그런 게 좀 있으니까 하는데 솔직히 너무 인간으로서 좀 존경심이 들었어. 나는 분명히 20대인데 난 침대에 누워있는데 이 74년생 언니는 그 약간 왜 그 문소리 배우 그 인터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20대 누워있는데 아니 근데 3시간 동안 그냥 국회 필리버스터도 있지만 그냥 텍스트 읽는 것도 힘든데 연기를 3시간 동안 한다라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 그것도 10대에서 한 50대의 일생을 전부 다 표현해내는 작품이라 약간 원맨쇼네 이거. 근데 또 목소리가 달라져. 20대 할 때는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가고 변화를 주려고 했겠지. 너무 신기했고 마지막으로 내용도 너무 좋았던 게 너무 근데 너무 오타쿠 같나? 그건 이미 예전역에 네, 아무튼 이 인물이 역사의 상황에서 한가운데 휩쓸렸던 인물이고 공산주의자의 길을 선택을 했고 모두가 평등한 세계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 떠돌다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상향을 찾고자 떠났던 곳이 북한이었고 그 선택이 실패로 이어지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 그런 인물인데 이 사람의 선택을 보고 누구는 어리석다, 누구는 너무 나이브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3시간짜리 공연에서는 이 인물의 선택이 옳다 옳지 않다를 판단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추락의 해부처럼 거기서도 죽였냐 안 죽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치. 사건을 펼쳐두고 해부하면서 관객이 직접 자연스럽게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이었는데 이것도 좀 그랬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 현 앨리스라는 인물의 가장 큰 원동력은 정치적 신념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에 대한 타오르는 갈망이었다라는 거에만 하나에만 집중을 하고 그냥 이 인물의 일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재현을 해놓은 거 그런 점이 이 실존 인물에 대한 존중 같다고도 느껴져서 그 부분이 좀 연극 보면서도 내가 다 뭔가 고마웠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약간 광장 같기도 하네. 광장? 그 최인호 소설 왜 우리 그 중립국 그것처럼.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생각했을 때 떠올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게 아니라 그치. 그냥 그 시대에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뭔가 그려냈다는 얘기를 나도 들었는데 못 봐가지고 너무 아쉬웠거든. 그러니까 되게 저기 뭐야 여기로 좀 패키지다. 얘기한 거랑 되게 비슷하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역사가 항상 약간 나는 그 이에치카가 약간 배렸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그걸 너무 현재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게 있잖아. 맞아. 그걸 그렇게 해석하려는 태도가 좀 트렌드가 지나는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한참 그 트렌드였다고 치면은 맞아. 이제는 이제 그 시각으로 맞춰서 가려고 하는 그게 좀 트렌드인 것 같긴 하네. 그러면서 재조명되는 인물들도 너무 많고 특히 이 연극에서 다루고 있는 그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맥이 많이 나왔었지. 그래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원래 잘 몰랐는데 관심 갖게 된 계기가 그 다른 책을 읽었었는데 새 여자라는 책이 있었거든. 이게 그
조선 공산당이 아마 내가 알기로 그런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인데 거기서 약간 트로이카로 불렸던 세 여자가 있어. 그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박헌영이나 임원근, 김다냐 이런 그 우리 흔히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공산주의 운동하면 떠올리는 그런 그치. 인물들과 얽혀 있는 3명의 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인물들에 대해서도 뭐 지금 사람들이 얘기할 때 뭐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하면 뭔가 이미지가 딱 박혀 있잖아. 그치. 근데 나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시대에 이거는 완전 혁명이었고 그게 독립운동의 어떤 기반이 됐던 거를 이 책을 읽고 알게 됐고 여기 나오는 그 주세죽이나 주세죽도 이 연극에 나와. 진짜? 아니 너무 좋은데 또 겹쳐. 고명자랑 그다음에 허정숙. 그래서 그 세 여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가 이 사람 몰랐거든. 현혜리스는 몰랐어. 둘이 미리 짝꿍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내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 읽었고 이것도 막 1권 2권 있고 그래. 나오네. 근데 지금 딱 연결되는 거라 보고 싶다 이것도. 못 쳤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이게 약간 지금 씨를 땅 속에 심어놓은 것처럼 이제 움틀꿈틀 되는 느낌인데 이게 빨리 영상 콘텐츠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어. 나 답답해. 맞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실 뭐 최근에 하얼빈도 있었지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좀 상업적인 입장에서 봐도 좀 지루하거든. 맞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아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솔직히 안중근 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 맞아, 대충.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저변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은 알겠고 이게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쉽겠지. 투자자들을 그만큼 아는 얘기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만 돌면 고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걸 누군가를 표현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배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중근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중근을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게 좀 난 보면서 그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 사실 하얼빈 보면서도. 거기서 이제 전여빈이 배우가 연기했던 캐릭터도 난 너무 아쉬웠어.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너무 덜 된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나는 이게 꼭 성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남성들 중에서도 너무 표현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역사적으로 어떤 아까 말했던 그런 정치 성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묻힌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치. 연기처럼 사라지는 사람들. 맞아.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해서 그 사상이 잘못됐다 해서 그때 처음에 시작이 그랬던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또 되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기도 하고 정말 재조명돼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일종의 표현을 하자면 그런 것 같아. 약간 레드 컴플렉스의 잔불이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우리 안에서 피어오르는 거야. 그게 이건 좀 아니고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전시인데 아직 균형 중인데 맞아 이렇게 가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그게 나는 되게 예술에선 진짜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표현한다고 그걸 찬양하는 건 아니니까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이제 팔다리 자르듯이 자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지. 되게 뿌리 깊게 있는 것 같아. 아무튼 이 연극이 백상예술대상 연극 부문에서 작년인가 백상 연극상을 받았고 이미 검증된 작품이긴 하구나. 그 초연 때는 다른 배우가 오긴 했어. 강혜진 배우라고. 근데 그분이 연기상을 받으셨는데 아마 이 수상도 하고 뭐 좋은 작품으로 유명하니까 다 빠른 시일 내에 또 다시 오지 않을까 싶어. 음야 배우는 완전 그 낭독할 때부터 참여했던 그 배우여서 이번에 온 거고. 근데 이거 연극으로 좀 보고 싶긴 하다. 그니까 확실히. 3시간이 정말 지루하지 않았어. 그거 쉽지 않은데. 그러게. 내용도 어렵지만 그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 그 에너지가 있지. 무대에선 뿜어져 나오는 게 있으니까. 맞아. 나는 나 너무 갑자기 뜬금없는 아니야. 사당 영상을 세탁소 자체가 좀 뜬금없긴 해. 근데 나 일단 너무 문화생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반성해. 난 너무 책도 안 보고 연극도 안 보고 그런 사람이야. 아니야. 우리보다 제일 생산적인 일을 하는 거 같은 거 아니야? 아니 영화 보는 거지. 내가 최근에 본 콘텐츠는 나는 요즘 학교 과제 때문에 고전 영화들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 근데 걔 중에 또 재밌는 거 있어. 맞아. 그 수업 제목이 필름 히스토리야. 그래서 1952년쯤의 영화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좋은 영화도 있고 그래서 별로인 영화도 있고. 진짜 보는 내내 졸린 영화도 있는데 눈꺼풀 잡고 봐야 되나. 진짜 내 눈을 번뜩 뜨게 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 그래서 뭐였어? 이번에 중간고사 볼 때 그 영어 에세이가 2장 내는 거였는데 내가 3장 반을 써서 냈거든. 진짜 이 작품이 나왔다고 하고 막 썼는데 그 같은 수강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타입이야. 상대평가 이러면 5페이지 써야 되는데.
이 영화가 얼마나 좋았는지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 영화라는 매체는 이미 완성되어 있고 그 영화의 원형인 클래식들을 보고 변형하는 것들이 지금의 결과물인 것 같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다른 영화들 볼 때는 별로 공감하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할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기대감을 너무 진짜 아니기만 해봐라. 한 30편 정도의 다른 영화들이 생각나는 영화였는데 30편? 진짜 어떤 영화냐면 페데리코 펠리니의 카비리아의 밤이라는 영화거든. 카비리아의 밤. 진짜 오래된 영화긴 해. 1957년 작품이고 흑백 작품인데 되게 사회 풍자적이야. 엄청나게 사회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고 중산계층이 겪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의 무력감 그리고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데 나는 이걸 보면서 기생충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 되게 여기 이 영화에서도 하락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있고 계층적인 문제를 엄청 다루고 있기도 하고 이 여자 주인공이 성매매 노동자인데 그러니까 성매매 노동자가 아노라에서도 주인공이었는데 그치. 내가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 그게 조금 불편한 점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 영화를 볼 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 그 차이가 뭔지는 나도 연구를 해보는 중이야. 결론을 하지 않아. 내가 왜 이럴까? 근데 같이 연구를 해봐도 되겠다. 그래서 궁금하네. 이 주인공이 첫 장면이 정말 충격적인 게 남자친구랑 정말 행복하게 길을 걷다가 하천 근처로 가. 그래서 하천에 막 물고기도 있고 너무 예쁘다 이러는데 남자친구가 이 여자를 밀쳐서 빠뜨려서 죽이고 가방을 훔쳐가. 근데 여자가 살아나서 복수한 내용인가? 아니 그냥 인생을 살아 계속. 진짜 너무 힘들다 하는데 뭐 갑자기 배우를 만나서 그 배우 집에도 한번 가보고 그냥 원래 하는 성매매 일도 계속 하다가 어떤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를 만났을 때는 이미 이 세상에 희망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니까 너가 나를 왜 좋아해 하고 안 좋아하다가 그 남자가 정말 열렬히 구애를 해서 만났는데 그 남자가 또 산에 데려가. 근데 난 보면서 설마 했거든. 산에서 정말 즐겁게 막 데이트를 하다가 또? 그 결혼하려고 여자가 전 재산을 다 뽑아왔거든. 그 돈을 보고 여자를 밀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차라리 나를 죽여라 하는데 그냥 돈만 갖고 튀어. 그래서 여자가 두 번의 배신을 당하고 혼자서 그냥 길을 걷다가 끝나는 영화거든. 근데 이 안에 정말 모든 사회의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 종교도 다르고 자본주의도 다르고. 그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궁금하다. 이렇게까지 완벽한 영화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되게 카메라에서도 혁신적인 영화라고 많이 느꼈던 게 막 화장실 안에서 좁은 틈 안으로 그 바깥을 볼 때 그냥 그 동그라미 원형 안에만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그런 이 시기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방식들도 있고 마지막에 되게 놀라운 게 카메라랑 아이 컨택을 해 여자 주인공이. 근데 그게 거의 최초라고 하더라고. 그치 50년대니까 또. 근데 나는 이 영화를 그 감정 흐름을 여자 주인공에 맞춰서 가고 계속 보다가 결국 배신을 당하고 여자 주인공이랑 슬퍼하다가 여자 주인공이랑 눈이 마주치는데 너무 소름이 돋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정말 효과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 같아. 너무 궁금하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겠다 궁금하네.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어. 그 유머도 어디서 볼 있어.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어디서 볼 수 DVD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올라와 있을 수도 있. 맞아. 50년 지났으니까 올라왔을 그러니까 수도 올라와 있어. 있을 것 같아. 왠지 누가 한 글자만 달아놨을 수도 있어. 너무 궁금하다. 그러게 재밌을 것 같아. 칸 여우주연상 수상작이구나. 그 중간에 막 연극을 보러 갔다가 마술쇼에서 막 빙의당해가지고 자기가 연기하는 그런 장면들도 있는데 진짜 그 미술적인거나 미장센이 완벽해. 그냥 입이 떡 벌어졌어. 그래서 그동안은 많이 졸았거든. 이 수업에서 본 영화들 볼 때. 재미가 없었구나. 졸려. 언제 끝나? 감동은 없었어. 그냥 교수님이 보래 봤어. 교수님 고전 멋지지 않네. 멋져. 짠이라고 할 순 없으니까. 노라고 할 순 없으니까. 어떤 게 좋아?
들어서 이게 좋네 이게 좋네. 그냥 기계적인. 약간 눈에 광기가 없어. 진심이 없는. 그렇게 보다가 이 영화를 봤을 때 진심으로 그 말을 공감을 한번 했던 것 같아. 정말 고전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맞아. 아름다움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고전 영화들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이게 좀 영화 스타일 자체를 찾던 시기잖아. 그러니까 그 감독들 스스로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하던 시절이어서 그러니까 약간 그 옥석처럼 발견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다 남들이 다 좋다는 거 나도 별로일 수도 있고. 맞아. 왜 그거 되게 유명하거든. 그 박찬욱 감독이 그 데뷔작 실패하고 나서 막 영화 리뷰 쓰고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고 이럴 때 그 박찬욱의 몽타주인가 그 책 지금도 있어. 근데 거기서 그 시민 케인 그 가루가 되게 깐 걸로 되게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용한 고평가됐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다들 좋아하는 영화도 내가 싫을 수 있고 다들 뭐 그냥 그렇다고 하는데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거 발견하는 재미가 있지.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영화 그레듀에이션이라는 그 졸업이라는 작품 유명한 거 있잖아. 그건 또 되게 별로였어. 맞아. 그래서 우리 엄마가 되게 싫어하는 악플 달아서 그 영화를 보고 내가 얼마나 기분이 별로였고. 아니 그게 진짜 그런 게 있다니까. 내가 그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그런 영화 보는 동아리 같은 거를 운영을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교실 하나씩 빌려가지고 매주 하나씩 영화를 약간 극장처럼 트는 그런 거였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영화를 보고 싶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못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그런 많이 그 중에 하나 졸업도 있었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모르겠어. 내 카메라는 좋았어. 그러니까 내 기억이 약간 왜곡돼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좋다고 하는데 별로인 영화도 진짜 많았고 다들 막 이걸 굳이 우리가 봐야 되냐 막 이러고 봤는데 너무 좋았던 영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매력이기도 한데. 맞아. 그런 그 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영화가 워낙 또 짧지가 않잖아. 3분 5분짜리 영화는 거의 없잖아. 그치. 단편 영화도 사실 거의 10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취향이 갈릴 수밖에 없는 게 2시간이니까. 그리고 고전 영화들 다 포스터 비슷비슷해서 이거 비슷한 거 하나 클릭했는데 이건 너무 좋고 이건 너무 안 좋고 막 이럴 수도 있으니까 직접 부딪혀 보는 수밖에. 한 5번 시도한 것도 있어. 계속 잠들어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엔 2번 봤는데 별로면 별론 거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카데미 때도 많이 해봐서 아는데 2번 봤는데 별로면 거야. 2번 봤는데 별로면 별로인 걸로. 그거라도 해야겠다. 그렇게 사건 현장이 그거 맞아. 우리 됐다. 사석에서 됐다 아니면 되어버렸다. 대충 무슨 내용이야? 그게 그 백악관이야. 백악관 안에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 사설 탐정이 주인공이야. 수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백악관 담당 그 경찰이 자기가 아는 신뢰하는 탐정을 데려와서 그 탐정이 주인공이야. 그 탐정이 주인공이고 배우가 우조 아두바. 그 궁금하다. 온유불에 미친 눈깔 하는 배우 기억나? 진짜 웃겨. 아니 이렇게 말하면 모르나? 그 수잔 워런이라고 얼굴 딱 보면 알 텐데 우조 아두바. 미친 눈깔로 나온 그 사람 있잖아. 완전 알지. 완전 알지. 제정신 아닌 사람, 다 제정신 아니지만. 다 제정신 아닌데 그 중에서 진짜 제정신 아닌 사람 하나 있어. 하여튼 이 배우가 진짜 대박인 게 이 코델리아 컵이라는 사설 탐정 역할을 맡아서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는 얘기야. 그래서 총 한 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 시리즈고. 추리미 스토리네. 추리미 완전 좀 클래식한 후더닛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재밌겠다. 나이브스 아웃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백악관이라는 게 되게 재밌네. 그 백악관이라는 소재를 너무 잘 살렸고 그다음 그런 장르적인 재미가 있어. 그 안에 약간 배경의 장르적인 재미가 정말 있고 그 션다린드야. 션다린드 작품이라 그 느낌도 확실히 들어가 있고 되게 통통 튀는 느낌이면서도 어쨌든 살인사건을 다루긴 하는데 뭔가 좀 웃기고 귀엽고 그런 느낌 있어.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그 배우 중에 죽은 사람이 에이비라는 사람인데 이제 그 백악관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그 배우가 지안칼로 에스포지토야. 브레이킹 배드랑 베터 코사울의 맞아. 프링 역할로 나왔던 그 배우고 얼마 전에 캡틴 아메리카도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 맞아. 이 배우 진짜 매력 있더라고. 진짜 잘해. 근데 진짜 미쳤어. 일단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연기가 너무 약간 품격 있게 느껴진달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역하면 뭔가 사연이 있어 보여. 그 정도로 뭐 연기가 진짜 매력 있는 사람. 진짜 잘해. 그리고 일단 이 주인공이
끝까지 보면 약간 결혼하고 싶어져. 너무 멋있어. 진짜. 그리고 막 등장인물들이 다 하나하나 너무 매력 귀여운데 그 주인공이 맨날 막 또 남자야 이러면서 막 투덜거리고 소피가 좋아할 것 같아. 맨날 그리고 옆에 끼고 다니는 어떤 아저씨가 있거든. 약간 한국계 미국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 이 아저씨 맨날 이런 역할로 나와. 맨날 갈고 그 아저씨 갈구고 맨날 멍청하다 그러고 약간 주인공이 약간 이 배우 어떤 배우인지 알 것 같아. 약간 셜록 같은 느낌이기도 해. 주인공이 약간 천재 사설 탐정이니까. 그래서 너무 나는 재밌게 봤고 시리즈 치고는 막 마지막 한 1시간 반인가 막 그래. 근데 너무 그런 재밌어. 케이스들 있지. 근데 중간에 그래서 좀 지루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거든. 난 하나도 안 지루했어. 난 그 자잘한 거를 다 보여줘서 너무 감사했어.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봤고 난 이게 빨리 실진제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지금 또 다시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 말하고 좋네. 너무 충격적이야. 최근에 본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정말 재밌었어. 이거 약간 그 주인공이 탐조가 취미인 사람으로 나와. 그래서 약간 탐조 좋아하는 사람은 또 되게 반가운 작품인 것 같아. 흔한 소재가 아니라서 그냥 진짜 웃기고 정말 기분 좋아지는 추리물. 봐야겠다 진짜. 그리고 다 보고 나면 인물들한테 약간 애정이 생겨. 뭔지 알아. 그 죽은 아저씨한테도 다 보고 나면 죽은 아저씨가 약간 안타깝기도 하고. 몇 화야 이게? 8화? 기억은 10 아니면 8인데 둘 중 하나인데 8부작. 되게 빨리 보겠는데? 진짜 재밌어. 그 브로드처치라고 그 올리비아 콜맨 나오는 이것도 되게 셜록이랑 비슷해. 근데 약간 왓슨 포지션이 콜맨이고 그 남자 배우 그 유명한 배우 누구냐? 그 데이비드 애턴트가 이제 약간 셜록 같이 되게 싸가지 없는 그런 그 수사팀 팀장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반대로 되게 심각하거든. 코미디 전혀 없고 되게 한 사건을 그냥 쭉 다뤄. 그냥 그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라 한 사건을 쭉 다루고 되게 그 공동체나 커뮤니티 자체를 다루려고 하는 욕심이 되게 큰 작품인데 왓챠에 있을 거야 아마. 감상평이 수사물 역사상 이렇게 불쌍한 콤비는 처음 본다. 그러니까 둘 다 약간 둘 다 그 콜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아이 때문에 휴직을 했다가 돌아왔는데 이 새끼가 그 자리를 깨찬 거야. 근데 되게 무능해.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매뉴얼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 수사팀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는 거야. 강력계에 대한 욕심은. 근데 이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파헤치는 과정인데. 근데 정말 재밌고 그 피해자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그게 진짜 특이해. 그러니까 수사에 대한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커뮤니티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서로를 의심하고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아까 얘기한 그 작품이랑 다르게 되게 심각한 톤이긴 한데 둘이 병렬 시청을 하면 되겠다. 보다 진짜 힘들면 재밌어. 이거 보고 이렇게 새벽에는 그 브로드처치. 근데 되게 전형적인 영국 드라마의 그 느낌, BBC 드라마 같은 그 느낌이 있는데 재밌어. 이것도. 이 작가도 그 닥터우 시리즈 계속했던 작가로 되게 유명한 크리스 침널이라고 그 사람이라서 되게 깔끔하게 잘 쓰더라고. 이런 축축한 거 좋아. 재밌어. 그리고 콜맨 연기 진짜 원래 미쳤지만 진짜 믿고 보자. 테턴트 연기도 되게 좋고 뻔한 연기지만 데이비드 테턴트 연기도 워낙 워낙 좋아서. 그 되게 보다 보면 또 유명한 사람도 많이 나왔죠. 여기도 반가운 사람들. 여기서 이렇게 작은 역할이네. 왜 이렇게 젊어? 좋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훌훌 털어낸 사담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날이 바뀌고 계절이 바뀐 만큼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쌓인 취향을 뽀송뽀송하게 누군가와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나누고 싶은 수다가 생기면 다시 타담스탁스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금방 다시 만나요.